자, 뉴스킹 박준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 함께합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홍문표 의원님 지난번 우리 나와서 이제 좀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대포를 쏘셨습니다. 예, 큰 대포를 쏴가지고 뭐 패거리 뭐 이런 그때 하셔가지고 좀 곤란을 겪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정도의 정론이니까 좀 약간 좀 이런 소리는 저런 소리는 했어도 두 번 다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러면 그거 한 거에 대해 후회하시고 그건 아니시죠? 예,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할 얘기를 했죠. 할 얘기를 하신 것이다. 예, 하여튼 오늘 또 할 얘기 또 대포로 빵빵 한번 두 분 다 쏴주시길 좀 바라면서요. 자,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 얘기가 지금 특검까지 또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떨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면 전환용 히든 카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 홍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뭐 헐소리를 한다고 봅니다. 아, 민주당은 헐소리다 이게.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실체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은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실체적인 상황들이 하나씩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 그것은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뭐 대충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귀순을 했다면은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을 얻는 인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법도 수긍하지 못하고 또 국제법도 그렇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가진 그런 바탕의 처리도 아니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에서까지도 이 강제 북송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한국 또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었다고 봐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산에서 요때 한 20일 남겨놓고 그 한 아세안 최고 정상회담을 추선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김정은이를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직간접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이 미끼를 받아먹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불발에 그친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 나라냐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 추궁을 받는 상황까지 이제 왔던 것이 사실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서해에서 그 해서부 공무원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탈북 강제 북송 문제는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지. 이게 만약에 정권을 우리 국민의힘이 못 잡았다면은 이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은 이 가린다고 가려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역사의 사건을 보다시피 좀 늦어서 그렇지 진실은 밝혀진다. 그런데 이 진실이 지금 밝혀지는 상황이 온 거는 상황이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어떤 경우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건 찾아내야지요. 이걸 만약에 찾게 되면은 이제 살인 교사라든지 살인 방조라든지 이런 아마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추긴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또 그리고 문정권의 큰 실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노웅래 의원님 또 한번 말씀 주십시오. 국민들 가뜩이나 어렵고 더운데 이게 참 더욱 덥게 하는 사건인데요. 이 강제 북송 사건 이게
사실 이 철진한 종북몰이 용공몰이 아닙니까? 캐캐 묵은 이념 논쟁 이제 해서 친북으로 몰고 가자는 건데 이건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고요. 네. 예,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 개의치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민심이 어떻든 우리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그냥 그 몇 년 전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는 마치 이게 2달 된 대통령이 아니라 저 2달 대통령이 아니라 이게 2달 남은 대통령 같아요, 솔직히. 2달 남은 대통령이요? 저 걱정이 이대로 가면 예.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면 예. 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드는 거고요. 지금 솔직히 물가도 뛰고 금리도 오르고 사실 뭐 국민들 힘들다고 난리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념 논쟁하고 친북몰이 하는 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건지 뭐 보수 집결용이다 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고 예. 뭐 국정조사 하겠다 특검 하겠다 하고 싶으면 해야 되겠죠. 예. 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이게 정말 이런 구태 정치 역겹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아준 건데 참 답답한 거고요. 아,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특검이고 좋다 이겁니다. 네. 예? 하려면 하는데 좀 이건 도를 지나쳐도 한참 도를 지나쳤고 예. 예? 뭐 밝힐 건 밝혀야 되지만 이게 실체가 밝혀질 사안입니까? 이게 정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안보 문제 남북 문제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난 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홍문표 의원님, 우리 어제 저희가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에서 얘기 좀 하지 3년 전에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동조하다가 왜 여기 지금 와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때 당시는 네. 야당에서 오늘에 있는 이와 같은 자료를 구할 수도 없었고 저희한테 제공한 사람도 없었고 이래서 우리가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거 추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네. 그때 그래도 찾을 방법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다니까 어떤 축산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축산이요? 축산. 아, 예, 예. 소돼지 기르는 분이 지금 축산에서 소돼지도 이 소위 꼬리표라고 할까 그 추적표를 달게 돼 있습니다. 아. 추적 이력. 아, 그렇죠. 이력 요새는 그 네.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이력을 딱 컴퓨터에나 그 입력된 곳에 찍어보면은 예. 소 돼지도 출생지가 나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몇 킬로그램인지 예. 그다음에 이제 몇 년생인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네네. 그렇게 북한 그 38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봤잖아요. 북한에 가면은 이런 절차도 무시돼서 그냥 죽으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뭐 인간 도살장이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포악한 곳인데 여기를 그냥 보내준다? 이게 인권 국가고 그러니까 결국 유엔에서도 세계 국제 인권 협회에서도 이걸 이제 다루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 국내에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이래서 누가 보고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사람까지는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게 한 국가의 조직과 그리고 법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걸 덮어 넘어간다. 이게 지나갔으니까 왜 네 그때 그것 못했냐. 이거는 집권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 장막을 가렸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그때 우리한테 충원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정보위원장인 이해운 위원장 의원 아니면 김무성 당시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뭐 대표 그분들이 그 정보를 다 알았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해원 그 정보위원장 예. 그 기록도 좀 보고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나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 이상 자기가 알 수가 없었다. 그걸로 판단한 얘기였고 예. 단지 이 북송된 그 장본인 예. 그의 얘기는 한마디도 자기들이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정원의 그때 책임자의 한 사람도 네. 그걸 항의하다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을 쭉 보시면 그게 네.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누가 지시하고 누가 이 명령을 하고 보고를 했는 것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조사와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해보고 네. 뭔가 여기 책임졌던 사람들은 지금 나는 자수하는 게 좋다고 봐요. 자수를 해라. 오랫동안 네. 끌어갖고 국제망신, 유엔망신 우리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 말고 자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국내에 없더라고요. 공교롭게 뭐 이름은 되지 않는데 예. 두 분이나 지금 또 해외 나가서 계신데 해외에 계십니까? 예. 빨리 들어서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노웅래 의원님한테 특히 북송의 그 어떤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진정성, 기순의 진정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16명을 살해하고 왔던 흉악범이기 때문에 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자료 보면 중범죄 저지르고 내려온 탈북민이 지금 현재 23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거 바꿔서 얘기를 해서요. 네. 지금 16명이나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6명이나 죽은 사람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23명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살인마들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백조에 돌아다닌다는 게 한다면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지 묻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정보위원장은 국민의힘 이해운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운 의원이 뭐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때 그런 잘못된 정보를 다 자기가 눈 감고 있었다는 얘기. 이건 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건 용공몰이 이건 이념을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16명 죽이고 월북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저 범죄자 인도해달라고 안 할 겁니까? 전 솔직히 이건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용공몰이로 예?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도대체 국민들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정치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말 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네. 우리 야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지금 관련인 한국에 없다는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그 출국 보도 자체가 가짜뉴스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요. 사실 좀 부분은 하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네. 끝까지 하여튼 이건 조사는 끝나야 된다. 이거 물론이죠. 마무리 져야 된다. 이것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오늘의 새로운 네. 이와 같은 현실이 나타났죠.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이겼다. 이게 지금 묻히지. 이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과거로 봤을 때 꼭 네. 밝혀진다. 이래서 저는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언급을 안 씁니다만은 네. 저는 여기에 보고자, 지시자, 현장에서 행동한 사람, 또 위에서 지시한 사람 이거는 나올 겁니다. 이게 안 나오고는요 이 문제가 끝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네. 이런 그 북송됐다고 강제 북송됐다고 하는 사진도 결국에는 통일부가 공개를 하고 예. 또 여당 원내대표는 페북에까지 또 이걸 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자연스럽지 않고요. 이거는 위에서 이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죠.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거죠. 용산에서 명령 내려온 거 아니라면 난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착착착 이거는 뭐 기획된 이건 신북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규정하는 거고요.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원내대표까지 착착착 이게 기획돼서 이렇게 움직입니까? 이거는 용공몰이, 예? 이거는 친북으로 몰아가려는 예? 이런 기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 통일부에서 사진 10장 공개한 거. 네.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봤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가리라고 합니다만은 그럼 이런 사진을 네. 왜 그때 공개를 안 했습니까? 제일 빠른 방법이 사진을 보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왜 공개 안 했느냐. 3년 전에 그 사건 났을 때. 사건 북한으로 넘어가게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땅에 들어놓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10장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그때 공개를 했어야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북한을 가기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뭐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그때 숨겨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걸로 무슨 뭐 정치 신북풍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실을. 네. 안 밝혔던 과거 문재인 정부 예. 이거를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서 밝히는 거죠. 그때 이걸 밝혔다면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빨랐고 지금 이거 갖고 재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진실을 문재인 정부가 숨겼기 때문에 오늘의 정권이 바뀌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것이다. 거는 예. 참으로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혹시 그 사진 중에 아마 나포 당시의 사진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도 공개가 될지 공개를 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돌려보내는 사진 말고요. 잡혔을 때 잡을 때 사진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통일부에서. 글쎄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통일부가 공개를 안 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10장에 공개됐다. 네. 그러면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입니다만 그때 당시 그 뉴스 그 엄청난 사건을 그때 밝혔어야죠. 밝히지 않고 이걸 덮으려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통일부에서 이걸 다시 밝혔다. 통일부도 그때 당시 용기가 없었고 정의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뀌었다는 것은 난 지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노웅 의원님. 그러게 좀 통일부가 갖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그 실체를 밝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새 정권 들어와서 통일부 내를 다 뒤집어서 휘뒤집어 갖고 갈라치기를 해놓고 저 얼마나 지금 내부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더구나 국정원은 또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고발했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 국정원이나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민생은 챙기면서 뭐 강제 북송이 됐다 그런다면 그러면 그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하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4개월에선 진짜 목에까지 불만이 차 있는데 그거는 내팽겨놓고 지금 그 캐묵인 지금 2년 논쟁 하자 종북몰이 용공몰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 기준에서는 저거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아니다. 정말 신물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언제 유치하게 지금 안보몰이 종북몰이 이거 하는지 참 좀 딱합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구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민생 처리하려면 국회 원구성 두 분도 이제 지금 원내에 계시니까요. 네. 자,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권선 원내대표 저희 여기 YTN 인터뷰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민주당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 중단하겠다 또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보 먼저 공개한 게 민주당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도 지금 계시니까요. 그러게요. 참. 네. 지금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 협상한 거를 좀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선 지금 또 오리발을 내미는 거고요. 그래서 좀 딱하고 심지어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방위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KBS, MBC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장악된 거 아니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말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장악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과방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방위를 죽기 살기로 지금 차지하려는 뜻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 이거는 방송 장악하겠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1년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라면 무조건 이게 이렇게 지금 방송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유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게 하여튼 이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야당을 그리고 방송을 다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한 이 기도가 아니라면 저희들은 지금 하는 행태를 네. 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홍 의원님도 말씀 좀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네. 여야 대표들이 예. 원내대표들이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면은 네.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이게 발단이 됐다면은 저는 신뢰를 앞으로라도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를 생각해서 지켰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민주당에서 근본적으로 국회 문을 열라고 난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간접적으로 가져요.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걸 국회 문을 닫아놓으면은 바로 이런 데서 반사적인 작용이 있어서 상대 국민의힘이 소위 여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속으로는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민주당이요? 느낌을 받아요. 예. 민주당에서. 그래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180명의 하나의 행포죠. 이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여야 대표들께서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과방위나 이 행안위 결정 문제를 놓고 네. 티격태격 할 게 아니라 권성동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한 게 있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 예,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하자고 그러면은 빨리 국회를 열어야지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되겠냐. 이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당신들이 해라. 하고 우리가 통 크게 양보했으면은 그 답을 내면은 이거 끝납니다. 행안이든지 과방위든지 우리가 하나 갖겠다. 그리고 협치해서 우리 국회 열자. 이러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 국회마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불신을 사고 있는 네. 원인이 나는 민주당의 너무 과욕이다. 이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대표가 좀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국회를 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회가 야당의 무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170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180명에다가 야당의 무대인데 네. 그 무대보다도 지금 마침 우리 국민의힘이 내부적인 갈등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지지가 떨어지는데 그 뭐 신경 안 쓰고도 이 국회만 잘 이렇게 하는 듯 않는 듯 해서 협상을 지루하게 가면은 우리 국민의힘 여당이 더 나는 표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제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를. 좀 손해 가도 일단 좀 할 얘기는 하면서 따질 건 따져주고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놔야지 이걸 닫고서 즐기는 모습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닫고 즐긴다고 표현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저 야당 입장에서야 사실상 양보할 만큼 양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행안위와 지금 결국에는 과방위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건 지역적인 문제고요. 이 여야 협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협상의 진행 과정이 과정을 공개하는 건 그건 기본 예의도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힘으로 누르려고 좀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사개특위도 우리가 170석과 지금 의석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하고 그것도 여야 동등하게 동수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 공개하는 거 이건 기본 예의도 안 하고 이건 국회 정상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여당이 의지가 권성동 원내대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국회 정상화법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그걸 국민 앞에 다 보여준 거를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했고 인수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사안을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성동 의원 원내 협상 과정을 또 일부 또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놓고선도 지금 야당이 먼저 공개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국회를 정상화할 정치를 정상화할 의지가 지금 여당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민생 챙기지 않겠다는 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예? 그렇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 자, 가방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국은 행안위 가방인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달라라고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하고 법사위 줬으니까 두 위원회 우리가 갖겠다. 아니 뭐 일단 그건 뭐 좀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방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 제가 정확하게 방송이 중요합니다. 가방이 중에 방송 부분인데 자, 이 방송 관련해서 특히 지금 MBC나 KBS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KBS 언론본부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두 분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진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과방위가 중요하다. 둘 중에 그거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행안위 우리가 가질 거 아닙니까? 민주당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다고 아니 행안위는 우리가 지금 쭉 전례와 관리를 보면은 그것은 항상 그 야당이 갖고 있었죠. 여당이 갖고 있었어요. 여당이. 그럼 그거 하나 지켜주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방위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그쪽에 실리 챙기고 또 현실적인 정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부수적인 시비를 걸어서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방송국들이 노조까지 이제 이 문제를 찾고 들고 나오면은 저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그 중요하다고는 과방이 민주당이 중요하다면 가져가라 이게요. 가져가고 그리고 행안위는 국민에게 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좀 고칠 거 고치고 하면은 좀 늦게나마 국회의 모습이 좀 살아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노웅래 의원님 이거 그 발언도 좀 짚어주시고요. 또 발언 말고 지금 말했던 과방위 행황이 그렇게 나누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지금 언론관 이건 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KBS, MBC가 무슨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서 좌지우지된다? 저도 제가 MBC 노조위원장을 했고 민주노총 소속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일 뿐이지 거기는 일반 지금 우리 언론노조는 지금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그래도 거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연대하는 측면에서의 산하에 있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닌 거고요. 저도 해봤지만. 근데 이거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 여당 원내대표의 언론관 편협하고 왜곡된 언론관이 가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언론관이라면 결국에는 방송과 언론은 이건 권력의 장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상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납할 수도 할 수 있다. 홍보기관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고 노조하면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 거 이것도 잘못된 아주 잘못된 노동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권성동 그 대표가 얘기했던 이 언론에 대한 뭐 MBC와 KBS가 민주노총이 좌지우지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떳떳하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봐야 되는데 17일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원래 재연절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구성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항상 국회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새벽에 또 되고 네. 또 1시간 전에도 되니까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뭐 이제 뭐 개헌절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마 둘 다 양쪽이 다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뭐 부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마 여당에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30%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정당 지지도도 지금 이제 뒤집힌 거란 말입니다. 네. 이 정도 됐다 그런다면 지금 국민의힘 이거 민생 챙기지 않으면 국회 열지 않으면 아마도 멀지 않아서 예. 대통령 지지도 20%대까지 떨어질 거다. 20%대요? 네, 거의 떨어질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이 이렇게 지금 여야 협상을 마치 힘으로 누르고 뭐 하기 싫으면 놔둬라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집권당으로서의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건 국민은 안중에 없지 않다면 그러니까 뭐 지지율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야당이라는 게 뭐냐면 약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받아줄 건 받아주고 그래야지 또 야당이 또 이게 또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모단이에요. 여당은 좀 받아줄 건 받아주고 야당은 좀 따라주고 이런 맛이 정치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그게 전혀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지금은 뭐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닭싸움 하는 식으로 네. 뭐 지금 정치가 되고 있는 것이 참 현실인 거죠. 자, 지지율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얼마 없어서 지지율 얘기를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뭐 구체적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많게는 30%, 적게는 20%, 부정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지금 상황상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노웅래 의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좀 대립 국면으로 가면 집권 여당이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홍 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있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인데다가 국회를 열지 못하는 데도 또한 우리가 부담을 갖거든요. 집권당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노 의원님 말씀대로 이 떨어지는 부분의 한 부분이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대부분이 하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는 거죠. 즐기고 있다고요? 안 열면은 20%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국회가 안 열림으로 인해서 이걸 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치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 180명 가지고 필요하면은 열고 필요치 않으면 안 여는 이와 같은 잘못된 형태를 저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뭐 다시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 이 윤리위원회 결정된 거 이거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도 하고. 내가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숙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까지. 봉사하면서 내 그동안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을 열심히 국민 대 봉사를 하면은 6개월 후에 다시 당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이는 게 젊은 정치고 또는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지율 회복에 보면 분석을 보면 인사나 대통령의 독단적 태도 뭐 이런 게 더 안 좋은 걸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내놔야 되고 이제 제일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지금 따르지 않는 이준석 대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국민 봉사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통 큰 그런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를 좀 했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제가 꼭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민주당 얘기인데 우리 노웅래 의원님이 원장으로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예. 어제 혁신 플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10대 과제 우선 추진 10대 과제 중에 예. 문자 폭탄 제재해야 된다. 문자 폭탄이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욕설 문자 폭탄이 이제 하는데 이 의원들한테 막 보내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이 욕설 폭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고 제대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의견을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린 어떤 의사소통 구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걸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혁신안으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이제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이 욕설 문자가 가도하고 반복적으로 된다 그런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 국민 인식조사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욕설 같은 폭탄을 말하는 거죠. 뭐 정당한 의견 제시까지는 그럼요. 그 뭐 의견 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뭐 심하면 뭐 XX 뭐 별 욕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라면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민심에 따른 민심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사실상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총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면은 언론도 재갈이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욕설 문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온정주의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분명히 선을 긋고 금도를 넘었을 때는 필요하다면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당대표를 몇 번 달리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